23년 9월 고2 모의고사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 수업 한번 시작해 볼게. 가지문 먼저 좀 볼게. 미국의 헌법학자 제롬 베런은 1967년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을 최초로 주장하였다.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이란 국민이 자신의 사상이나 의견을 표명하기 위하여 언론 매체에 자유롭게 접근해서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하면서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어렵지 않지? 일단 누가? 국민이 자기 사상이나 의견을 드러내기 위해서 언론 매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해주면 돼. 간단하게 한번 적어볼게.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이고 권리야 권리. 이 권리는 누구의 권리냐면 국민이야. 국민이 자신의 사상이나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서 어디에 자유롭게? 언론 매체에 접근을 자유롭게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이 문단 볼게. 베런은 당시 미국과 영국 내 언론의 독과점으로 인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통로가 점점 사라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 문단에서는 얘들아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해주거든. 그 당시에 일단 미국과 영국 내에 언론이 독과점이 있었대. 그러니까 독점 과점이 있으니까 국민의 의견 표출 통로는 사라지게 되는 거야. 이거 괜찮지? 또한 그는 상업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언론사가 또 문제가 뭐였냐면은 언론사가 상업적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는 거야. 너무 돈을 추구하여서 보다 많은 시청자나 독자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불편하게 여기는 주장이나 의견보다는 대중적인 주장이나 의견만을 전달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여기도 이해되니? 돈을 추구하니까 많은 시청자나 독자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불편하게 여기는 주장이나 의견도 언론은 드러내줘야 하는데 그거보다는 대중적인 거, 그냥 누구나 들었을 때 무난하게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주장만 전달하고 있어. 이건 이제 언론이 하기에는 좀 부적합한 이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한 거지. 계속 볼게. 언론 매체가 공론장의 역할을 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원래는 공론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국민의 다양하고 공정한 여론을 형성하는 기능, 이게 공론장의 역할이겠지. 이것을 수행하지 못함을 지적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부정적인 상황에서 국민들이 언론 매체가 아닌 다른 수단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려고 해도, 그러니까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의견을 표출하지 못하니까 그게 아닌 어떤 다른 수단을 통해서 의견을 표출하려고 해도 매스미디어에 견주면 그 전달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표출이 잘 안 된다는 거지. 매스미디어의 거대화 독점화에 따라 매스미디어가 거대화되고 독점화되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언론의 자유가 매체를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소수의 계층이나 집단의 것으로 전락하였기 때문에, 여기 문장 괜찮아? 매스미디어가 거대화되고 독점화됨에 따라서 언론의 자유가 힘 있는 자들의 것으로 전락됐다라는 거야. 원래는 국민 모두의 것이어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을 인정해야 함을 주장한 것이다. 누가? 제롬 베런이. 여기 이해되지? 이 부분은 이제 베런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면서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을 주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은 당시 상황이라고 해서 최대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
그 제롬 베런이 살았던 그 당시 상황. 첫 번째, 언론에 독과점이 있었다. 미국과 영국 내의 언론의 독과점. 원래 언론은 독점되고 과점되면 안 되거든. 그런데 독과점이 있어서 의견 표출 통로가 없어지게 되는 거야. 국민들의 의견 표출 통로는 점점 없어지게 되었다. 이게 첫 번째 상황. 두 번째, 언론사가 무엇만을 추구하냐면 상업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거지. 돈이 되는 것을 추구해. 상업적 이익만 추구하기 때문에 돈이 먼저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 매체를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대중적인 의견만 전달하게 되는 거지. 원래는 그러면 안 돼. 좀 불편한 부분도 언론에서 꼬집어서 알려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한마디로 공론장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다. 공론장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어. 그리고 그 국민들이 언론 매체가 아닌 다른 수단을 통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려고 해도 언론 매체가 아닌 다른 수단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의견을 이야기하려고 해도 얘네들은 전달 범위가 너무 미약해. 전달 범위가 너무 작아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충분한 통로가 되지 못하는 거지. 결국에 이제 무엇이 문제냐면 이런 매스미디어의 거대화, 독점화, 거대해지면서 그 거대해진 세력이 독점화됨에 따라서 언론의 자유가 원래는 모두의 것이어야 하는데 누구의 것으로 전락했어? 소수의 것, 힘을 가진 소수의 것으로 전락해버렸다. 이게 당시 상황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이 필요하다라고 제롬 베런이 주장을 한 거지. 3문단 볼게. 법적으로 보장받는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의 대표적인 형태는 반론권이다. 반론권이라는 게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의 형태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는 언론 매체에 의하여 명예훼손이나 비판이나 공격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언론 매체에 의해서 피해 입은 국민이 자기와 관련 있는 보도에 대해서 반론, 정정, 해명의 기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반론권이야. 반론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라는 거지. 그래서 언론 매체에 의해 피해 입은 국민이야. 그래서 자기가 반론 보도 해주세요. 정정 보도 해주세요. 해명의 기회를 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권리라고 생각하면 돼. 이 반론권은 언론 매체에 정정, 반론, 보도, 추후 보도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구체화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게 있다라는 거야. 반론권 이외에도 방송법에 반론권 말고 이제 방송법에는 뭐가 있는지 알려주는 거거든. 방송법에 언론 매체가 사회의 다양성을 해치거나 임의로 특정 의견을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마련하고 있대. 어떤 조항인지 다시 볼까? 사회의 다양성을 해치거나 차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고 차별을 못하게 하는 그런 조항을 마련하고 있고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조항을 통해서 국민이 언론 매체를 이용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국에 방송법에 있는 건 다양성을 존중하고 언론 매체를 이용해서 시청자들이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거지. 어렵지 않지? 마지막 문단까지 읽어볼게.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은 국민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민주주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권리이다.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의 이런 거 얘기해 주는 거겠지.
그러나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은 언론 매체가 신문 등의 표현 내용을 결정하는 권리인 편집권과 맞부딪힐 수도 있다. 얘들아, 무엇과 무엇이 맞부딪히는 거야?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과 무엇이? 편집권. 편집권이 뭔데? 언론 매체가 자신의 표현 내용을 결정하는 권리인 거야. 그러니까 언론 매체 입장에서 자신들이 내용을 결정해서 뭐 기사를 보도했어. 그런데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이라는 것은 반론권 같은 거니까 그 기사 내용에 대해서 어떤 국민이 일종의 반론, 반발하는 거잖아. 너네 그렇게 써서 너네 표현의 자유로 인해서 나의 권리가 침해당했어 라고 싸우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서로 이제 맞부딪힐 수 있는 거지. 이에 언론 매체에 일정한 기준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일단은 언론 매체가 너네 알아서 해라는 재량권을 부여한 거야. 그치? 자기네들이 알아서 기사를 쓸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고, 만약에 언론 매체가 일정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벗어나거나 남용, 함부로 썼어. 그럴 때는 구제 수단을 활용해서 국민의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을 보호하고 있다. 재량권을 인정하지만 그들이 일탈 남용을 했을 때는 구제 수단을 활용해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여기 이해됐어? 정리 한번 해볼게. 일단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의 대표적인 형태가 반론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반론권이 뭐야 라고 하면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 중에 대표적인 형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럼 반론권은 기본적으로 언론 매체에 의하여, 언론 매체가 어떤 보도를 했는데 그거에 의해서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쟤네가 어떤 보도를 했는데 그 보도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었어 라고 생각하는 거야. 피해 종류가 쟤네 때문에 나 명예훼손 당했어, 이런 경우나, 아니면은 쟤네가 날 비판했어, 언론이 나를 비판했어, 언론이 나를 공격했어, 이런 거 있잖아. 이런 피해를 입은 국민이 그 보도에 대해서 반론 보도를 해달라, 혹은 정정 보도를 해달라, 혹은 해명의 기회를 달라,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거야. 여기는 이제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라고 얘기했으니까 나 요렇게 적어볼게. 이런 보도들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거야. 알겠지? 그랬을 때 반론권은 이렇게 되어 있고, 방송법도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방송법에는 조항이 있다라고 했어. 조항. 첫 번째 조항은 다양성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라는 조항. 다양성 존중, 차별을 하지 말아야 한다.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 특정한 의견에 대해 차별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이 있어서 시청자들이, 국민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구성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대. 이것 역시 이제 시청자들이, 국민들이 언론에 좀 접근할 수 있게끔 해놓은 조항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포괄적으로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의 의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은 어떤 의의가 있는지 그건 너희가 보면 되겠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민주주의 실현에 이바지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무엇과 맞부딪힐 수도 있대? 편집권하고도 맞부딪힐 수가 있다. 좀 충돌할 수 있다라는 거야. 왜냐면 편집권은 언론사가 자기네 내용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따라서 언론사의
재량권을 일단 부여해줘. 알아서 너희들이 기사를 작성해라 라고 했는데 그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함부로 쓴 것 같아. 그래서 일탈과 남용이 있을 때는 구제수단,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구제수단을 주어서 언론매체 접근 이용권을 보호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글이야. 상당히 좀 추상적이고 커다란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게 맞거든.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는 딱히 없는 거야. 그럼 이 구체적인 내용은 나글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가글은 이렇게 좀 거대하게, 커다랗게 이해를 하고 나글로 한번 가볼게. 나 봐봐. 언론 보도에 의해 명예나 권리를 침해받은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얘기하고 있어. 명예나 권리를 침해받았다. 이게 이제 언론 보도에 의해 피해를 받았을 때 우리 국민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라고 얘기하는 거겠지. 일단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도 있지만 얘들아 이것도 가능은 하다는 거야. 명예훼손죄로 언론사를 상대로 고소도 가능은 해. 하지만 판결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고소를 한다고 해서 막 단기간에 판결이 나는 게 아니거든. 엄청 지리한 싸움이 되고 돈도 많이 들고 좀 번잡해지는 거지. 그래서 얘는 너무 힘드니까 언론중재법에는 두 번째, 이 언론중재법에는 언론 매체에 의해 피해를 받은 개인에게 신속하고 대등한 방어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서 정정보도 청구권과 반론보도 청구권이 규정되어 있다. 언론중재법에 있는 두 가지를 보면 되겠지. 정정보도 청구권과 반론보도 청구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대.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것보다 신속하고 대등한 방어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제 뭐라고 설명을 해주겠지. 이 문단. 정정보도 청구권은 진실하지 않은 언론보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도 내용의 잘못을 바로잡는 정정보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고, 얘들아 정정보도가 뭐야? 보도 내용의 잘못을 바로잡는 거야. 정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언론 보도가 기본적으로 진실이 아니었던 거야. 거짓을 보도한 거지. 잘못된 내용을 보도했을 때 그 보도 내용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정합니다. 라고 정정 보도를 해달라.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고, 반론 보도 청구권은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보도에 관한 반론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 반론 보도는 조금 내용이 다른 거 알겠어? 그 보도 내용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냥 반론, 그것과는 다른 의견도 보도해 달라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야. 그래서 정정보도랑 반론보도가 내용이 좀 다르다는 걸 기본적으로 알아야 해. 계속 볼게.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피해자는 원보도가 허위임을 입증해야 한다. 원래 너네가 보도했던 것이 거짓이야 라는 걸 입증해야 정정보도를 해줄 수 있는 거야. 뭐 CCTV 같은 거 보여준다거나 이런 거 있잖아. 니네가 보도한 거 거짓이야 이런 걸 입증하면 되고, 한편 반론 보도는 원 보도의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어. 진위 여부가 뭐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러니까 원래 보도가 참인지 거짓인지랑은 상관없이 다른 의견을 보도해달라 라고 얘기하는 게 반론보도. 그럼 여기도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의 차이점이 되는 거겠지. 여기까지는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차이점이 돼. 여기까지 일단 정리해보고 3문단 한번 읽어볼게. 봐봐, 이렇게 시작해. 이 글에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언론 보도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화제를 제시하고 있어. 피해라는 것은 명예나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라는 얘기지. 첫 번째 할 수 있는 것 얘기했지?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해. 고소는 가능하거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오래 걸려. 당장 해결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게 이제 좀 너무 번잡하고 힘드니까 언론중재법에서 마련해 둔 권리가 있대. 언론중재법에서 두 가지. 정정보도 청구권과 반론보도 청구권이라는 두 가지를 규정해 놓아서 이 두 가지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신속하고 대등한 방어수단이 되는 거지. 신속하고 대등한 방어수단을 만들어 놓은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이 신속하고 대등한 방어수단 두 가지가 이제 대조되어 있는 거야. 하나는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또 하나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겠지. 요렇게. 그럼 얘들아, 얘 두 가지는 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보도 청구권과 반론보도 청구권 이렇게 같이 가는 게 좋아. 알겠지? 그랬을 때 일단은 두 가지의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는데 차이점이 일단 정정보도 청구권은 진실하지 않은 보도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뭐를 요구할 수 있는 거야? 정정보도를 해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거야. 정정보도가 뭔데요? 라고 하면은 잘못을 바로잡는 거야. 너네가 보도했던 거 잘못된 거야. 허위야. 그래서 잘못을 바로잡는 것. 그래서 정정보도는 잘못을 바로잡는 보도라고 생각하면 되고 조건이 있었어. 얘는 원보도가 허위라는 것을 입증해야 돼. 원보도가 허위였다라는 걸 입증해야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반면에 반론보도 청구권은 보도 내용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이번엔 뭐를 청구하는 거지? 반론보도를 요구할 수 있는 거지. 반론보도. 반론보도는 뭔데? 라고 하면 원래 보도와 다른 의견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원보도가 진짠지 가짠지의 여부와는 상관이 없는 거지. 원보도 진위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 해서 이렇게 두 개가 차이점이 되겠어.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정정보도 청구권과 반론보도 청구권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라고 얘기한 거야. 그 다음 글로 다시 가볼게. 3문단 정정보도 청구권과 반론보도 청구권의 주체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두 개를 같이 얘기해주고 있어. 두 개. 얘가 지금 언론중재법에 따른 두 가지 청구권이었지. 그래서 두 가지는 이제 언론중재법에 따른 이 두 가지의 공통점 같이 얘기해줘. 이 주체는 보도 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으며 그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이다. 누가 청구할 수 있느냐? 개별적 연관성이 있어야 돼. 어떤 보도가 나왔는데 나랑 개인적 연관이 있어야지 나랑 상관이 없어. 그거 가지고 청구할 순 없다라는 거야. 그리고 피해를 입었어야 돼. 그리고 청구권의 주체는 언론 보도의 사실적 주장에 대해서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데 사실적 주장이라는 것은 증거에 의해서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의미한다. 사실적 주장의 정의가 나와 있거든. 한번 볼까? 증거에 의해서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안 되냐면 사실이다 이건 아니야. 사실 자체가 아니라 어떤 사실관계인데 그게 진짜 맞냐 아니냐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냥 주장인 거야. 따라서 단순 의견이나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아닌 단순한 의견이나 논평이나, 논평도 이제 의견이겠지, 광고 등은 청구 대상이 아니야. 언론 보도에서 어떤 의견, 단순 의견을 제시한 거 가지고 청구권을 제시할 수는 없다라는 거지. 그리고 피해자는 해당 언론 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정 또는 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데, 해당 언론 보도 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는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여기서 두 개 중에 더 중요한 건 이거 같아. 언론 보도 6개월 지나버리면 애초에 청구가 불가능한 거야. 그러면 해당 언론 보도가 있은 다음부터 6개월 이내 사이에만 정정보도 청구권과 반론보도 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가 보도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쪽으로 청구해야 된다라는 거지. 알겠지? 그 다음, 정정 또는 반론보도 청구권은 언론사 등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해야 되고, 언론사가 청구를 수용한다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정 또는 반론 보도문을 방송하거나 실게 되는데, 이때 보도는 원 보도와 동일한 채널 지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방송 진행자는 보도문을 읽을 때 통상적 속도로 읽어야 한다. 얘들아, 이게 원래 만약에 예를 들어서 뉴스, 그러니까 TV 뉴스였다고 생각해봐. 그럼 뉴스에 대해서 이런 정정보도 청구권을 누가 청구해서 그걸 이제 언론사가 수용을 하면 똑같은 그 뉴스에서 이런 정정보도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속도, 읽는 속도도 정정보도라고 해서 막 빠르게 읽고 넘어간다거나 이러면 안 되고 보통의 속도로 똑같이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런 면에서 아까 전에 뭐라고 했냐면 신속하고 대등한 방어 수단 이렇게 되어 있었지. 대등하다라는 말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지. 똑같이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여기까지 괜찮니? 조금 더 디테일해졌지. 그래서 여기는 이제 3문단 이렇게 정리해볼게. 이번에 이제 정정보도 청구권과 반론보도 청구권을 합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합해서 봤을 때 이 두 개를 요구할 수 있는 이제 주체, 정정보도 청구권이나 반론보도 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는 주체는 보도 내용이랑 개별적 연관성이 있어야 돼. 내일이 아닌데 청구할 수는 없다라는 거지. 개별적 연관성이 있고, 그리고 피해가 있어야 돼. 너네가 이런 보도를 해서 내가 이런 피해를 받았다. 이런 피해를 입은 자가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 두 번째, 사실적 주장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어. 사실적 주장. 사실적 주장이라는 정의는 아까 얘기했지, 증거에 의해서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사실관계. 그러니까 뭐는 안 돼. 단순한 의견에 대해서 청구할 수는 없고, 단순 의견이나 비슷한 것으로 논평이나 아니면 광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다. 사실적 주장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세 번째, 보도를 안 날로부터, 보도를 내가 안 날부터야 3개월 이내,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게 있었어. 보도 있은 지 6개월이 지나면 애초에 청구가 안 되는 거야. 언론 보도 6개월 후에는 이미 기한이 지났다고 생각해서 그냥 청구 자체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 보도 6개월 안쪽에 청구해야 얘가 이제 정정 보도든 반론 보도든 자기가 이렇게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방법, 언론사 대표자에게 해야 되는 거고, 대표자. 무엇으로 요청해야 되냐면 서면으로 요청해야 된다. 글로. 그랬을 때 이 언론사가 수용한다면, 이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수용한다면, 수용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겠지. 수용을 한다면 그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것도 이제 기한이 있는 거야. 일주일 이내에 어디다 해야 되냐면 동일한 채널이나 치면 동일한 곳에서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통상적 속도, 보통의 속도로 글을 읽어야 한다. 해서 대등하게 해줘야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여기까지 됐어? 계속 볼까? 그런데 4문단, 만약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면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뭔데? 이게 6개월이 지나가 버리면 청구를 못 하잖아. 그래서 내가 그 보도가 있은 지 1년이 지났어. 그런데 이제 내가 청구를 하고 싶으면 이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뭐가 있냐면 민법 제764조에 의거해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을 민법상 정정보도 청구권이라고 부른다는 거지. 민법상 정정보도 청구권. 그럼 이거 이제 세 번째 게 되는 거겠지. 여기에 따르면 언론 보도 등으로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은 언론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기한이 되게 넉넉해졌지. 아까 언론중재법은 3개월 이내에 보낼 수 있었거든, 그 서면으로. 그런데 이건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거야. 얘기가 좀 달라지네. 아까는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청구하는 거였는데 이번엔 법원으로 가는 거야. 그럴 수 있는데 해당 언론 보도가 있은 후 10년이 지났을 때는 불가하다. 이건 10년까지야. 민법상 정정보도를 청구할 때는 언론사 등의 대표자뿐 아니라 잘못된 언론 보도로 손해를 간 기자나 편집자 등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청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읽었을 때 너희가 뭘 판단해야 되냐면 민법상 정정보도 청구권이랑 앞에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 청구권의 차이점이 보이기 시작해야 돼. 언론중재법상은 안날로부터 3개월, 민법상은 3년 이내, 언론중재법은 보도가 있은 지 6개월 안에 해야 되고 얘는 10년 안에, 10년 지나면 불가능. 아까 언론중재법은 대표자에게만 했는데 여기는 기자나 편집자에게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차이점 위주로 공부를 해줘야 돼. 그런데 민법상 정정보도 청구권이 성립하려면 언론중재법과는 달리 언론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는 것과 해당 보도의 위법성이 있음을 그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건 차이점이네. 언론중재법에서는 이런 거 입증해야 되는 거 없었거든. 어떤 걸 입증해야 되냐면 이 민법상에서는 언론사의 고의 또는 과실, 언론사가 일부러 그랬다 아니면 실수로 그랬다, 이것과 해당 보도는 위법성이 있다, 법에 위반될 만한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민법상 정정보도 청구권이 성립한다는 거야. 만약에 언론 보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어. 하지만 그 해당 보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는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된다? 얘들아, 위법이 아닌 것은 법적으로 합법이다 이런 뜻이겠지? 그러니까 얘는 법에 어긋나지 않는 거야. 나의 명예를 언론 보도가 훼손했어. 나의 명예. 그런데 내가 그래서 청구권을 막 행사했는데 그 보도가 나의 명예는 훼손했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라고 판단됐을 때는 어쩔 수 없다라는 거지. 공공의 이익이 우선시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처럼 민법상 정정보도 청구권은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보다 엄격한 성립 요건을 필요로 한다. 맞지? 더 까다로워. 아까 앞에 건 되게 심플했던 거였어. 그래서 민법상 정정보도 청구권과 언론중재법상의 차이점을 알아야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정리하고 마지막 문단 읽어볼게. 세 번째야. 민법상 정정보도 청구권. 얘는 이제 정정보도 청구권에 대해서만 나온 거야. 얘는 첫 번째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언론 보도를 안 날부터 얼마 이내? 3년.
1년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고, 근데 어디다 청구를 하냐면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거야. 그건 이따 써볼게. 두 번째, 언론보도 10년이 지나면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언론보도 있은 지 10년 후에는 청구가 불가능하다. 10년 안에 해야 되는 거고, 어디다 하는 거냐면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거야. 법원에 소송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런데 얘는 대표자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할 수 있었어? 기자, 나에게 손해를 가한 기자나 편집자에게도 공통으로 할 수 있었어. 공동으로 청구할 수 있었고, 더 중요한 건 이거였지. 차이점.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 청구권과의 차이점. 뭘 입증해야 되냐면 언론사에 고의나 과실이 있다라는 걸 입증해야 되고, 또 해당 보도에는 위법성이 있다, 위법한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돼. 요걸 입증해야지 성립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이제 위법성이라는 게 뭔지는 정확히 안 알려준 거야, 얘들아. 알려주지 않은 것을 너희에게 물어보진 않을 거니까 그냥 보도가 위법성이 있다라는 게 입증되어야 하는 거구나 라고 그냥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이 부분이 뭐와의 차이점이야?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 청구권과의 차이점. 그렇기 때문에 민법상 정정보도 청구권이 더 까다로운 거야. 하지만 타인의 명예훼손이 있었거든. 타인 명예가 분명히 훼손이 됐어, 언론 보도로 인해서. 하지만 그거보다도 그 보도 자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위법이 아니라는 거지. 위법이 아니다. 누구의 편을 들어주겠다? 공공의 편을 들어주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됐지? 그래서 요 민법상 정정보도 청구권은 언론중재법이랑 꼭 대조해서 공부할 것. 마지막 문단 볼게. 정정보도 청구권 및 반론보도 청구권은 피해를 입은 개인의 입장을 제공하게 하여 개인의 피해 회복을 돕고 우리 사회가 진실을 발견하고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는 데 일조한다, 도와준다 하면서 마지막 이 정정보도 반론보도 청구권의 의까지 얘기해주고 마무리 짓고 있어. 마지문은 구체적이지. 그리고 이 구체적인 것을 문제에서는 보기의 실제 예를 활용해서 너희에게 적용할 수 있게끔 문제를 내겠지. 우리가 그걸 한번 볼게. 문제 한번 보자. 문제는 20번부터. 20번 봐.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너희 이거 풀어봤잖아. 이게 이제 답이 3번이야. 나머지는 아니라는 거 너희가 보면 될 거고 3번만 좀 살펴볼게. 가는 권리의 등장 배경과 실현 양상. 여기서 말하는 권리가 뭐더라?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의 등장 배경 얘기해줬었지. 이 문단에서 당시 상황 얘기해주면서 왜 등장할 수밖에 없었는지 얘기해줬고, 실현 양상은 3문단의 반론권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지. 나는 근거한 법에 따른 권리의 성립 요건 차이, 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보도 청구권과 반론보도 청구권은 이러할 때 성립이 되고 민법상 정정보도 청구권은 이러할 때 성립이 된다라고 자세히 얘기해줬었지. 그러니까 3번이 맞는 것. 나머지 선지는 너희가 살펴봐. 그 다음에 21번. 가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볼까? 언론 매체가 재량권을 남용했어. 그러면 국민의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은 보호받을 수 있다. 요거 기억나? 언론 매체에게 재량권을 주는데 그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구제 수단을 주어서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을 보호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어. 맞겠지? 2번.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민법상 정정보도 청구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마지막에 읽었던 거지?
보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위법하지 않다라는 거니까 이 청구권이 성립되지 않는 것. 3번 민법상 정정보도 청구권은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 청구권보다 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길다. 기억나니? 민법상은 보도를 안 지 3년 이내, 언론중재법상은 3개월 이내, 그 다음에 민법상은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 얘는 6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니까 훨씬 길지. 맞지? 4번 언론중재법상 정정 또는 반론 보도를 청구하려면 피해를 입어야지 청구할 수 있는 것. 피해도 안 입었는데 청구할 순 없어. 5번 배러는 시민에게 매체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지 않아 언론의 자유가 소수의 것으로 전락했다고 보았다. 얘들아 답이 5번인데 5번을 의외로 못 고르더라고. 이게 되게 맞아 보이나 봐. 배런이 이렇게 얘기했거든. 언론의 자유가 소수의 것으로 전락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찾아볼게. 여기 봐봐. 이 문단에 매스미디어의 거대화 독점화에 따라 이렇게 돼 있어. 언론의 자유가 매체를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소수의 계층이나 집단의 것으로 전락하였다. 그럼 언론의 자유가 여기 가로친 부분을 그냥 소수겠지. 소수의 것으로 전락하게 된 까닭이 뭐야? 매스미디어의 거대화 독점화가 원인인 거야. 그런데 여기 선지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시민에게 매체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소수의 것으로 전락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틀린 거야. 소수의 것으로 전락한 이유가 뭐라고? 매스미디어의 거대화 독점화라고 되어 있었어. 그래서 정확히 보고 5번 이렇게 하면 돼. 22번 기억의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제 기억이 뭔가 찾아봐야겠다. 기억은 이때 보도는 원보도랑 동일한 채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통상적 속도로 읽어야 한다. 왜 그래? 라고 했을 때 답이 얘들아 1번이야. 1번. 그리고 너희가 5번을 많이도 골라. 2, 3, 4를 잘 고르진 않거든. 1번하고 5번만 살펴볼게. 일단 1번. 원보도와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배등한 방어 수단 완전 맞지. 이게 지금 뭐에 대한 얘기였었냐면은 언론중재법에 따른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청구권에 대한 얘기야. 언론중재법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실을 때는 동일한 곳에 실어야 되고 통상적 속도로 읽어야 돼. 왜냐면 대등해야 되니까. 대등한 수단이었던 거 기억나? 신속하고 대등한 방어 수단. 그래서 대등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해서 1번인데 왜 5번을 고르는지 내가 알 것 같은데 5번을 한번 볼까? 양측의 주장을 같은 방식으로 제공하여 같은 방식 상당히 맞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시청자나 독자가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되게 맞아 보이는데 얘는 정확히 얘기하면 반론보도에만 해당돼. 반론보도. 반론보도일 경우 양측의 주장, 그러니까 원래 언론사가 했던 주장과 그에 대한 반론의 주장을 똑같이 제공해. 같은 방식으로. 그럼 똑같이 제공했으니까 아, 이게 맞구나, 저게 맞구나 라는 판단을 시청자나 독자 입장에서 내리도록 하는 건 반론보도야. 그럼 정정보도는 뭔데? 정정보도는 애초에 언론사가 잘못된 보도를 한 거야. 그거를 바로 잡는 거거든.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시청자나 독자가 내리는 게 목적이 아니야. 이전 게 잘못됐고 이번 게 맞는 말입니다 라고 생각하게끔 하는 거야. 그래서 이 5번 선지는 정정보도가 아니라 반론보도에만 국한된 선지이기 때문에 가장 적절하다라고 하기에는 어긋나는 거지. 왜냐면 얘는 언론중재법상 정정 반론보도를 모두 포괄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야.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알겠어? 포괄해야 되는 거여서 1번이고 5번은 반론보도에만 해당된다. 이렇게 보면 돼. 2, 3, 4는 너희가 한번 살펴보고 23번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돼 있네. 기억 볼게. 기억은 방송법의 조항이야. 방송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 등을 공표하는 경우 의견이 다른 집단에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경우에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어느 한쪽에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야. 공정해야 된다. 그럼 1번, 2번 볼까? 기역은 언론 매체가 공정한 여론을 형성하는 공론장의 역할을 해야 한다. 맞지? 차별 없이 공정하게 균등하게 균형성 이렇게 얘기하니까. 2번 기역은 언론 매체에 의하여 비판을 당한 국민이 반론의 기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 2번 선지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없지만 기역하고 연결시킬 수가 없잖아. 그치 얘들아. 반론의 기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랑 기역은 전혀 다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답이 2번이야. 니은 읽어볼까? 방송법이야. 방송은 성별, 연령, 직업, 종교, 신념, 계층, 지역, 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 차별두면 안 된다. 라고 하니까 3번 언론 매체가 사회의 다양성을 해치지 못하도록. 맞지? 자, 디귿 읽어볼게. 언론 등에 의하여 범죄 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있어, 그 다음에 형사상 조치를 받고 있어 라고 보도된 사람은 그에 대한 형사 절차가 무죄 판결 혹은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 사실은 무죄인 거야. 그럼 억울하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도가 된 거잖아. 그러면 사실 안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 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언론중재법상에 지금 이제 추후 보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 자, 그럼 4번 디귿은 매스미디어를 소유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개인이 매스미디어 소유자가 아니지만 언론의 자유를 보장받는 권리. 맞겠지? 5번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피해 받은 거 맞잖아. 자기는 무혐의인데 혐의가 있다라고 이미 보도가 나갔으니까. 그래서 답은 2번. 괜찮지? 24번이 중요하겠지. 나를 바탕으로 보기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얘들아 보자. 땡땡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A는 신문기자 B가 제보 내용에 대한 별도의 취재 없이 보도한 기사로 인해서 매출액이 줄어드는 피해를 입었다. A는 다음의 내용으로 땡땡 신문의 대표자 C 또는 기자 B에게 정정 및 반론 보도를 요청하고자 한다. 그럼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A는 피해 입은 국민, 그 다음에 C는 언론사의 대표자, 그 다음에 B는 기자. 이렇게 되는 거야. 볼게. 본 신문은 2022년 9월 1일자 신면에 땡땡시 소재 동물병원 입원한 반려견을 방치하고 처방전 미발급이라는 제목으로 모 동물병원이 입원한 반려견에게 먹이를 주지 않았고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고 의약품을 투약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렇게 보도했었어. 그러나 해당 동물병원의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동물병원 직원들이 입원한 반려견에게 적정량의 먹이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여기까지 읽고 너희가 생각해야 할 게 있어. 먹이를 주지 않았다라고 보도했지만 CCTV 보니까 반려견에게 먹이를 제공했대. 그래서 그에 대해서 바로잡아. 그럼 바로잡는 보도니까 이 부분은 뭐야? 정정보도야. 이게 읽혔어야 돼. 그 다음 볼게. 또한 해당 동물병원에서는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처방전 발급하지 않은 건 사실이야. 이건 이제 정정할 필요는 없지만 관련 법에 근거하여 수의사가 직접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투약하는 경우에는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얘들아 이건 뭐야? 처방전 발급하지 않고 의약품 투약했다라고 보도했지만 이게
법에 근거하면 수의사가 의약품 투약할 경우에는 처방전 발급하지 않을 수도 있대 하면서 다른 보도, 그러니까 다른 의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 부분은 반론 보도인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판단해 이거야. 처방전 발급하지 않고 의약품 투약한 건 사실이지만 수의사가 투약할 때는 그래도 된대라는 법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옳은지 그른지 판단해봐. 반론 보도 이렇게 되는 거겠지. 여기까지 됐어. 그럼 1번 선지. A가 별도의 취재를 하지 않은 B에게, B가 누구였어? 기자지. 기자에게 정정보도를 청구하려면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겠군. 얘들아, 이 선지 무슨 말이야? 원래 지금 이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거 두 가지가 있잖아. 언론중재법상이 있고 그 다음에 민법상이 있었어.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 청구에는 누구에게만 할 수 있었어?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할 수 있었거든. 근데 민법에는 대표자에게 할 수 있고 기자나 편집자에게도 할 수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건 민법상 정정보도 청구권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법원에 소 제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이해됐어? 이 말은 기자에게 한다는 것이니까 민법상 자꾸 말이 안 나오네. 민법상 정정보도 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거지. 2번, A는 먹이 제공과 관련된 내용은 정정보도. 맞지? 먹이를 안 줬다고 했지만 줬으니까. 처방전 미발급과 관련된 내용은 반론보도. 맞지? 그래서 정정, 반론 정확히 맞고. 3번, A가 땡땡 신문에 보도가 있음을 안 날이 2023년 9월 1일이야. 그런데 요거 언제였어? 2022년 9월 1일이었어. 그런데 안 게 2023년 9월 1일, 1년이 지났어. 그럼 이미 뭐는 못해? 언론중재법상 청구는 못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민법에 의거해서 권리행사, 민법상 정정보도 청구권을 청구해야겠군 이라는 얘기. 4번, B의 기사 중 입원한 반려견에게 먹이를 주지 않았다는 내용은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지 않겠군. 틀렸어. 사실적 주장이야. 얘들아,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지 않겠군을 왜 너희가 맞다고 착각하냐면 입원한 반려견에게 먹이를 주지 않았다는 내용 자체는 거짓이었잖아. 사실이 아니었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적 주장이 아니군 이런 말을 맞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실적 주장의 정의가 뭐였어? 사실적 주장은 증거에 의해서 우리 한번 찾아볼까? 사실적 주장은 증거에 의해서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인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얘는 CCTV에 의해서 그렇다 안 그렇다라는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주장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사실적 주장이 맞아. 그리고 사실적 주장이니까 정정보도 반론보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해줘야 되고. 5번, C가 언론중재법에 의거한, C가 누구였지? 대표자. A의 청구를 수용한다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A가 요청한 보도문을 세모세모 신문, 이거 지금 신문이었으니까 에 실겠군. 맞겠지. 그래서 4번이 답이고, 이 보기는 충분히 변형이 가능해. 그대로 내실 가능성보다는 다른 이제 보기를 변형해서 내실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여기를 토대로 잘 공부해서 어떻게든 변형되었을 때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전체의 그 나 부분의 내용을 충실히 공부해줘야 되고. 25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이 어렵지 않은데 답이 이제 5번이거든. 이 증진하다라는 것이 기운이나 세력을 늘려가고 나아가다 이런 건데 지금 여기는 2가 뭐였더라? 돕다네. 피해 회복을 돕다. 돕는 건데 증진하는 건 아니잖아. 쉽지. 그래서 아닌 것 이렇게 보면 돼. 쌤 생각보다 너무 좀 길어졌거든. 좀 자세히 하려다 보니까 너무 길어졌는데 수고 많았고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이니까 착실하게 잘 복습 한번 해봐. 여기까지 할게. 고생 많았어.